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4개 계보를 이야기했습니다. 친문, 친노, 586, 민평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분들이 다 범친명이에요. 또 한편으로 보면. 네. 특히 이해찬 그룹과 민평년 그룹은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해찬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후견인 같은 역할을 했고요. 우원식 의원도 친명이에요. 범친명입니다. 박홍근 의원 거기에 속해 있는 이런 분들 대부분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미는 역할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공천 와중에 한번 상황을 볼게요. 주도했던 분이 누굽니까? 조정식 의원 사무총장 했던 이분도 이해찬계입니다. 그다음에 인재영입위원회 간사로서 수많은 이번에 당선자들을 영입한 김성한 의원. 네. 이분도 이해찬계면서도 우원식계입니다. 민평년입니다. 이분들이 다 사실은 이재명계를 구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식구와 그다음에 이재명 식구와 부딪혔을 때는 누구를 밀 것인가 이런 느낌이 받았을 때는 결국은 본인들의 뿌리인 사람들을 미는 구조로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원식 의원이 저렇게 이제 당선된 것은 민심과 당심을 완전히 반하는 것이다.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제일 큰 문제고 이거를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오늘 일성으로는 당선된 사람이 당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민심 한편으로 역으로 해석하면 이재명 대표가 민심과는 동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네. 민심이다, 이게 천심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예. 이게 당선자들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사실 당심도 아니죠. 당심은 당원들의 마음이 당심인 건데 요거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의원심이죠. 민주당의 고질적인 병폐인 의원들이 우리는 우리끼리 기득권이고 우리 반장 뽑으면 돼라는 있지 않습니까? 그 의식 구조. 그 속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고 제표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시키는 상황도 일어났던 거고 그런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하나의 반증인 거죠. 자,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이 누구를 지지했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댓글이 본물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난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체포동의안의 문제였기 때문에 나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한 발 건너 있습니다. 한 발 건너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반장 선거처럼 생각해요. 이게 또 네거티브적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선택한다는 포지티브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야기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법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당원 당규를 바꿔서 기명투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기명투표를 해야 된다. 기명투표를 해야 된다고. 자, 왜냐면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 우원식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는 의회의 국회의 절차이기도 하지만은 당의 절차이기도 합니다. 당의 절차라는 것은 당원 당규를 통해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거는 기명투표를 하자라고 앞으로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는 자, 당원 중심 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권리당원 중심으로 정당을 변모시켜서 더 많은 당원들이 들어와서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당개혁의 핵심 과제다. 핵심이죠. 네. 우리가 민주주의가 뭡니까? 왕이 있다가 귀족이 권력을 잡고 그다음에 국민 전체가 투표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내 민주주의도 투표권이 확대되고 피선거권이 확대되고 해서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민주당 전당대회 룰 보면 그건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진짜 쓰레기통에 가야 될 룰이에요. 네. 어떻게 대의원 선거하고 일반 당원 선거가 같은 층위에 존재합니까? 간선제하고 직선제가 같이 있는 게 세상에 타당합니까? 보편성 논리로서. 그러니까 차라리 할 거면 그냥 간선제만 하든가 대의원 선거만 하든가 아니면 국민투표하는 전 국민 선거를 하든가 이게 가능한 거지. 우리 대통령을 뽑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500표 주고 국민은 1표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런 룰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완벽하게 못 뜯어고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내부 기득권이 반란을 일으켜서 국회의장을 당원들이 원하는 추미애가 아니고 원식을 당선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타격이 되죠. 엄청난 타격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하는 중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 내부 분위기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굉장히 네. 놀라고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충격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로 그 말은 이재명 당대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모르고 또 누구를 특별히 지지하거나 운동을 해준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명심 팔지 말라라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입니다. 이번에 예. 정확하게 특별한 의원 두 분이 나는 이재명의 40년 친구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한 분은 나는 이재명의 사무총장이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친명파리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제어를 하신 거지 특정인을 민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 뇌피셜입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는 그냥 당심, 당원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분, 지지자들이 좋아하시는 분, 국민의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는 분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순리대로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이번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내에 있는 586은 그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면 이번에 당이 망했을 거라고요. 정권 심판에 대한 열기 엄청 높고 그들은 어쨌든 당 내에서 경선이든 아니면 자기 지역구 지키려고 목숨 걸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공차 타고 지금 국회에 입성한 것인데 네네.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남은 풍찬노숙 하면서 바깥에서 1년 동안 죽기 살기로 싸울 때 박수 한번 쳐주지 않는 사람들이 국회 안에 앉아가지고 과거에 운동했니 어떻니 저떻니 하는 이들이 기득권이 되어서 한국 정치 망치고 있다. 특히 민주진보 정치 망치고 있다. 이런 욕 바가지로 먹던 사람들이 공짜로 이제 입성하고 난 뒤에 첫 번째 결론을 낸 게 국회의장을 우원식 의원으로 만들었다. 이들이 한 행위가 이것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또는 민주당 당원들이 인정하느냐. 제가 더한 이야기 드릴까요? 네. 그런 분들 중에 일부 극소수이지만은 오랜 기간 윤석열과의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오신 분들 그리고 캐비넷 의혹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 하나 더 보태면요. 자기 캐비넷 드러날까 싶어서 어느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무릎 꿇고 네네. 업소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니 확인이 안 되니까 누군지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그분이 당선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리고 내가 진보네 하면서 달렸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지금 얼마나 추잡하고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하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동시 접속하시는 분들이 7,000분이 넘어섰고요. 7,200분, 7,300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이 당원들의 마음을 좀 털어라도 줘야 하는데 뭐 분석은 둘째치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아까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는 느낌이 뭐냐. 이거 뭐지? 어떤 일이 있었지? 저는 5번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내부에서 정말로 짬짬이를 해가지고 자기 기득권 지키겠다는 나쁜 생각으로 민주당을 훌루당 사유화하는 것 비슷한 집단 행동들이 있었다. 이것이 아니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저희가 이벤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지금 벌써 88.3만 명 정도 구독자를 지금 모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저희들이 홍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10개사를 뽑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spixed@fix.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5월 말일까지고요. 10개사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6월달 한 달 그리고 7월달 한 달 각각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고 많이 평가해보고 판매해보고자 합니다.